조상기의 즐거운 투자 생활입니다. 주도주권에 있는 스토리가 있는 중소형주 발굴하는 시간이죠.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만기이라 이번 주 며칠 조금 흔들리는 국면인데요. 먼저 지금 포트 가운데 관심주 리뷰할 거 있으면 봐주세요. 네, 오늘 어제장이 좀 상승하면서 상승했던 종목들 비중 확대 의견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3종목입니다. 처음에 신세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세계 환율이 위안화 강세를 시현하고 있고 투자 포인트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년도 백화점, 면세점 실적이 아무래도 낮은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년도에는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2단계 이후에는 백화점이 좀 실적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영향이 조금씩 좀 더 약해지는 수준에 있고요. 오히려 명품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내수 소비에 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이 국내 백화점 소비가 신세계 좀 주가 반등의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것이 주가의 반등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CS 베어링이고요. 어제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만이 정책에 따른 높은 풍력 산업의 성장 수혜를 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멘스 가메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 가능성, 풍력 시장의 성장 수혜라는 점에서 CS 베어링도 지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간판 판매량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외 철강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좀 동반 상승했었는데요. 동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BR 1배 이하 내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률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요. 비중 확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신세계, CS 베어링, 현대제철 많이 올랐는데 차익 실현이 아니고요. 비중 확대 의견 3종목에 대해서 주셨어요. 오늘 장 스토리가 있는 유망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바이오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예. 네, 차세대 ADC 개발 기술을 다수의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항체 약물 복합체, 안티바이 드럭 콘주게이트의 약자로 ADC라고 불리는데요. 하나의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항체를 붙여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세포를 죽이는, 그래서 암세포만을 타겟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기업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매번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지금 진행해주시는 예민수 박사님이랑 제가 최초의 레고캠 바이오를 추천드릴 때가 2017년도 12월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만 원의 ADC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2년 동안에 동사 9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규모만 2.7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그때 이 주식을 좀 장기 투자했다면 현재 수익률이 약 3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정리를 하면서 감회가 좀 새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ADC 기술을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글로벌 ADC 신약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길리어드사가 이뮤노메딕스를 인수하면서, 그리고 머크사가 키드루타 병용 투여를 하면서 시애틀 제네틱스 후보 물질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만큼 ADC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긍정적인 사례들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계약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일본 제약사와 ADC 플랫폼에 대한 공동 연구, 그리고 기술 이전 옵션 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계약 세부 내용은 양사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사 그만큼 향후에 성장성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플랫폼 기술인 것만큼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C 기술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만 4건의 새로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일본 대형 제약사에 앞서 말씀드렸던 MTA 옵션 계약 체결이 이미 동사의 수준이 글로벌로 다다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향후의 동사의 추가 계약이나 추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제약 바이오기로서는 고평가 논란이 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아직도 판단하고 있고요.
있고요.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숫자라고 판단하는데요. 동사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계약 체결 금액이 이미 2조 7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판단했을 때는 현재 저평가 수준이라는 이유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제약의 트렌드가 자리매김한 ADC 기술을 파이프라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제약사들의 평가받는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고 있는 회사인 것만큼 동사가 그만큼 주가 상승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7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2017년에 우리 방송 내용들을 추억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시장이 좀 흔들림이 많이 있었고요. 자, 다시 관심주로 숫자가 소위 나오고 있는 바이오주죠. 레고캠바이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기존에 롯데케미칼이랑 효성 TNC 석유화학 쪽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DYPNF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공기압을 이용해서 분체 이송을 하게 되면 뉴매틱 컨베잉 시스템 PCS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벨트나 버켓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이송 방법을 사용하면 메카니컬 컨베잉 시스템이라고 해서 MSC라는 제품 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 50% 정도씩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증설되게 되면 그에 따른 연관성이 높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플랜트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사 24일 정도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21억 양극화 물질 저장용 자동 창고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선 전방 산업이 석유화학 업종이었고 이어서 양극화 물질 쪽에 저장 창고 시스템을 계약을 했는데요. 2차 전지의 원료인 물질은 양극화 물질이 제품을 저장하는 자동 창고가 필요할 것이고 최근에는 8월에도 코스모화 신소재와 NCM 증설 이송장비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아무래도 테마가 좀 2차 전지 쪽으로 석유화학 기존 정통 산업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쪽 성장성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보니까 동사가 가져가고 있는 자동화 설비에 대한 이슈도 좀 향후에는 긍정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매출 전방 산업군로 나눠보면 석유화학 쪽이 66%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발전소 쪽에서 29%, 나머지 2차 전지를 포함한 기타 광물 쪽에서 매출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역시 주요 전방 산업의 좀 업황이 좀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유미 석유화학 업종이 아무래도 내년에는 지연되었던 투자들이 대규모로 시설 투자 확대 예상하고 있고요. 동사 국내에 유일하게 PCS 기술을 가지고 있고 환경 오염 저감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주 확대 가능성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가 어제장에서 좀 올랐는데요. 현재 시총 2천억 원 수준인데 수주 잔고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 실적이 대비할 수 있는 하방 안정성도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23,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화학 공정상에서의 과정인 것 같은데요. DYPNF까지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